10월 8일 저녁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미친 예측은 39개월 주기창을 인용하여서 XRP가 869달러에서 1000달러로 상승하는 것을 봅니다. 유명 암호화폐 분석가 네버위싱에 따르면 XRP의 가치는 869달러에서 1000달러까지 치솟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는 새로운 39개월 주기의 시작이 임박했다고 언급하였습니다. 자, 이 그림 한 장으로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2013년 이때 펌핑이 한번 있었다. 그 뒤로 39개월 사이클, 39개월, 39개월, 다음번 39개월, 크게 4단계로 나눠놓고 있습니다. 2013년 펌핑, 2017년 펌핑, 2020년 이때 한번 펌핑, 다시 한번 2023년도 자, 이 기준점에서 한번 펌핑이 나오는데 요 기준점으로 해서 2024년 4월 29일 요 근방에 15달러, 16달러. 자, 그리고 2024년도 6월 3일 118달러. 2024년 12월 30일 요 근방에서 펌핑이 나오면서 869달러에서 1000달러. 이렇게 되면 참 좋겠지요? 패턴이기 때문에 39개월 사이클마다 한 번의 폭발이 있었다. 자, 지금 또한 그 사이클에 대해서 임박해 가고 있다. 그 패턴을 주기상으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다만 참고만 할 뿐이지요. 에도파리나님의 트위터입니다. 스위치를 켜세요. 알렉스 콜리어. 자, 지금 발표하고 쉬고 있는 분이 알렉스 콜리어라고 하는 분인 것 같아요. 금융 시스템의 재설정의 일정이 2023년 말이라고 단언하면서 정부는 함정에 빠졌고 경제를 바로잡을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는 통화 전환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모두 XRP 및 CBDC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금융 시스템의 재설정, 통화 시스템이 송두리째 바뀐다. 그리고 결국 그거는 CBDC와 XRP와 스위프트 2.0과 블록체인과 분산 원장의 세상에 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통화 전환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그 시기는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요. 중요한 건 시기의 차이는 나오겠지만 우리는 그 세상을 맞이해야만 합니다. XRP와 CBDC의 세상. 통화 혁명, 통화 시스템에 대한 재설정, 재부팅, 그 규칙이 송두리째 뒤바뀝니다. 디지털 유로 어소시에이션에서 2023년 CBDC 컨퍼런스를 요약하였습니다. 우리는 여기 참석할 수가 없죠. 그러나 디지털 유로협회 블로그를 통해서 그 자세한 사항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현재 CBDC, 전 세계 중앙은행들, 그리고 핵심 기득권 참여자들, 여기에 세계 경제 포럼, IMF, 국제통화기금, BIS, 국제결제은행, 그리고 리플과 전 세계 중앙은행들과 대체 불가능한 섹터에 있는 업체들이 이 새로운 통화 시스템을 같이 만들어서 바꿔서 나갑니다. 여기 왜 리플이 대체 불가능하게 함께 하고 있는지 그 내용을 자세히 한번 살펴보시면 세상이 이렇게 바뀌어 나가는구나. 이거는 올 수밖에 없구나. 우리가 이 세상을 준비해야 되겠구나. 그 부분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될 겁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훑어보시지요. 흐름을 읽을 수가 있을 겁니다. 2023년 9월 12일부터 14일까지 터키 이스탄불에서 열렸습니다. CBDC에 관한 이 최고의 행사는 각국 중앙은행 대표, 금융산업 전문가, 기술 제공자, 정책 입안자가 참여하여서 통찰력을 교환하고 정보를 얻고 전 세계적으로 CBDC를 홍보합니다. CBDC 채택에 관한 워크숍 실시, 디지털 신원 웹3, 공공 디지털 인프라, 지폐 및 CBDC에 대한 새로운 접근 방식에 대한 중요성, CBDC 컨퍼런스 2023에 참석하지 못하셨다면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는 당신에게 최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디지털 유로 어소시에이션에서 자세히 설명해주고 있죠. 첫날 1일차에서는 CBDC 아카데미와 중앙은행의 관점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다. 국경 간 및 오프라인 솔루션에 초점을 맞춘 프로젝트를 포함하여서 여러 CBDC 파일럿 프로젝트를 소개받았습니다. 리플을 대표하는 브렛 멀링과
안소니 웰페어는 CBDC 설계의 국경 간 결제 기능을 통합하는 것의 중요성과 구현의 필수적인 실질적인 고려사항을 조사하였습니다. 자, 리플의 안소니 웰페어. 제가 자주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이죠. CBDC를 통한 국경 간 결제. 1일차에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 있었다. 그게 바로 리플이었다. 오후 세션은요. 터키 중앙은행 총재, 칠레 중앙은행, 나이지리아 중앙은행, 바하마 중앙은행, 디지털 유로협회 대표자들이 이 주제에 관해 의견 교환에 참여하였다. 그리고 다음 세션에서 바하마 중앙은행, 영국 중앙은행, 노르웨이 중앙은행, 자메이카 중앙은행, 스웨덴 중앙은행이 포함되었다. 2일차에는 설계, 정책 증명 및 토크나 예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래서 IMF 세계경제포럼은 금융 포용이라는 주제를 탐구하면서 CBDC가 어떻게 비은행권에 대한 역량을 강화하고 금융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액세스를 향상시키며 디지털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지 탐구하였습니다. 리플에서 항상 강조하고 있는 상호 운용성, 금융 포용성과 일관되게 겹치는 말이지요. CBDC 구현을 통해서 금융 포용성을 촉진하는 전략적 파트너십의 중요성에 대한 귀중한 통찰력을 제공하였다. 오후 세션에서는 국제결제은행이 CBDC 및 자산 토큰화와 관련된 사례 연구를 발표했습니다. 또한 리플은 CBDC 또는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 관리, 거래, 상환, 폐기를 위한 새로운 CBDC 플랫폼을 선보이는 라이브 데모를 실시하였다. 늘 첫날 오전 오후 세션, 그리고 다음날 세션, 그 다음날 세션에 늘 리플이 중심에 포진되어 있다. 각국 중앙은행과 전 세계의 대체 불가능한 국제기구들, IMF, BIS, 그리고 세계경제포럼, 여기에 중심에 늘 리플이 있었다. 이어서 카자흐스탄 국가결제공사와 독일은행협회가 발표를 진행하였습니다. 사진을 보시면요, 이 사진 속에 아마존 웹서비스. 자, 발표하시는 분은요, 독일은행협회의 토비아스 테너라는 분이십니다. 그 주제는 토큰화된 예금, CBDC를 보완하는 상업은행 화폐 토큰. 자, 국내에서도 한국은행, 국내 상업은행, 그리고 BIS 국제결제은행이 상업은행의 토큰화에 대해서도 주제가 발표가 되었었죠. 토비아스 테너는 4차 산업혁명과 피할 수 없는 기계 간 경제에 대해 이야기하며 오늘날 계좌 기반 명목 화폐의 가능한 진화로서 상업은행 화폐 토큰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세상이 온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자, 그리고 3일차 국경 간 결제, 사용자 중심 설계, 거시경제 생태계, 컨퍼런스 마지막 날은 디지털 아이디, 디지털 공공인프라, 웹3, 세계경제포럼, 이스라엘 은행, 리플이 참여하는 국경 간 결제에 관한 패널 토론이 진행되었습니다. 첫날 2일차, 3일차, 왜 세션마다 리플은 CBDC의 국경 간 결제, 다음 통화 시스템의 중심에 포진하고 있을까요? 그 의미를 다시 한번 새겨보시길 바랍니다. 이 패널은 국경 간 거래의 복잡한 영역을 조사하여서 CBDC가 잠재적으로 국제 결제를 단순화하고 송금 절차를 개선하여서 원활하고 국경 없는 거래를 가능하게 하는 방법을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이 논의에서는 규제 장애물, 상호 운용성 프레임워크, 전 세계적으로 CBDC의 기능을 완전히 활용하기 위한 중앙은행 협력의 필요성에 대해 조명하였습니다. 여기 리플의 CBDC 담당 제임스 월러스가 발표를 진행하고 있죠. 세계 경제 포럼, 리플의 제임스 월러스, 이스라엘 중앙은행, CBDC를 이용한 국경 간 결제에 대해 발표가 진행되고 있다. 디지털 유로 어소시에이션, IMF, R3, 캐나다 중앙은행, 스탠다드 차타드, 이 대표자들과 함께 CBDC의 사용자 중심 설계에 대한 대화에 참여하였다. 자, 이 사진 속에 나오고 있는 참여자들을 보시면은요, 스탠다드 차타드, R3, 디지털 유로 어소시에이션, IMF, 국제통화기금, 캐나다 중앙은행. 자, 이들이 참여를 하고 있고요. 하나같이 전 세계 금권, 중앙은행, 국제통화기금, 자, 그리고 잠비아 은행, 우루과이 중앙은행, 그리고 IMF. 최종 프리데이테이션은 도매용 CBDC와
흔히 범용 디지털 결제 네트워크라고 불리는 미래의 디지털 통화를 위한 상호 운용 가능한 결제 인프라 개발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자,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원시적이었지만 그 흐름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렇게 제가 살펴보았던 이유가 있었겠지요. 그 이유는 뭐다? 다시 한번 리플이 그 섹터의 다음 통화 시스템의 중심에 있기 때문입니다. 리플 중간 항소 기각에 날아오를까? 활발한 사업 활동도 기대감을 부추긴다. 자, 리플은 활발한 사업 활동 정도가 아니라 펀더멘탈, 가치, 실제 인프라가 메가 팽창해 나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다음 문명, 통화 혁명을 이뤄내야 되기 때문에, 통화 시스템을 재부팅해야 되기 때문에, 4차 산업을 구현해내야 되기 때문에, 스위프트 2.0 망을 깔아놔야 되기 때문에 그 망이, 그 핵심 인프라망이 계속해서 확장해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설계 작업을 끝내놓고 그 건설망을 끊임없이 확장되는 소식을 하루에 2번씩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제가 항상 강조하는 말이 있습니다. 펀더멘탈과 가격. 펀더멘탈은 내재 가치. 그리고 가격은 펀더멘탈. 즉 펀더멘탈은 가격을 시차를 두고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반드시 가치를 반영할 수밖에 없지요. 자, 이걸 세계적인 투자의 구루였죠. 앙드레 코스탈리니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아지와 강아지의 주인으로 설명을 드리죠. 자, 한강에서 강아지 주인과 강아지가 같이 산책을 합니다. 줄로 묶어놓고서. 자, 주인이 계속 산책을 해요. 강아지는 주인의 근거리를 따라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앞서거니 뒤서거니 합니다. 그런데 주인이 방향을 틀면 결국 얘는 따라올 수밖에 없지요. 무슨 뜻이냐? 내재 가치, 펀더멘탈, 값어치가 계속 상승하게 되면 가격은 반드시 따라올 수밖에 없죠. 그 값어치가 무한히 팽창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스위프트 시장 규모가 2027년 8년 기준 250조 달러. 이거는 수십 경원 단위입니다. 자, 그리고 전 세계 파생 상품 시장만 1200조 달러. 여기에 XRP의 가치가 공이 몇 개가 붙게 될지, 전 세계 토큰화할 수 있는 그 시장 규모, 여기에 대장은 대체 불가능한 XRP 레저이다. 여기에 원유를 사용하는 게 XRP입니다. 즉, 설계가 끝났다는 것을 의미하지요. 그리고 그 망이 확장해 나가고 있고 결국 가격은 시간차를 두고 그들이 전 세계의 설계자 그들이 에너지의 파동을 이쪽으로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여기 대장에 투자하고 있습니다.